안녕하세요. 비움과 체움으로 건강을 이야기하는 한의사 박경숙입니다. 지난 시간에 그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킬 때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, 그리고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, 인진쑥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런데 인진쑥에 대한 또 다른 효능, 오늘은 간 기능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. 자, 요즘은 이제 건강 검진을 받고 그 자료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. 그런데 이렇게 지방간이 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. 자, 지방간? 그러면 대부분 이제 간이 안 좋다 그러면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가 않거든요. 그래서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한테도 이제 오는 현상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또 이제 그 탄수화물 섭취가 너무 많으신 분들 또는 비만하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도 지방간이 많아요.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억울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살이 하나도 안 쪘는데 왜 지방간이 있다고 하냐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근육량은 빠져 있는데 이렇게 내장 지방이 좀 많이 있으면서 이게 혈액순환이 지독히도 안 되고 이런 분들이 보면 또 지방간이 있을 수가 있어요. 자, 이렇게 이제 간 기능 중에서도 제일 문제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방간에서 거의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 전에는 이제 뭐 피로하다 하면서도 그냥 넘어가다가 이제 그런 시간들이 이제 누적되고 나면 이제 간에서 해독 기능이 잘 안 되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지방이 쌓이게 되는데요. 이게 알코올을 섭취하면 그 알코올을 섭취하는 그 분해하는 과정에서 이제 지방이 자꾸 이렇게 간에 남게 돼요. 그래서 이제 알코올 섭취하시는 분들은 이제 지방간이 특히 더 이제 많이 발생을 하는 건데, 그런데 이게 술을 어쩌다 한번 막 포금하시는 분들보다는 조금씩 자주 드시는 분들이 지방간에 그 걸릴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 알고 계세요? 그래서 나는 조금씩 마시니까 괜찮아. 맨날 그러시는 분들이 있죠? 절대 그렇지 않아요. 그래서 잦은 음주가 지방간의 가장 큰 원인이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. 그 외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비만이라든지 탄수화물 섭취 이런 것들이 있어요. 자, 이렇게 이제 지방간이 그럼 생겼어요. 지방간이라는 것은 간에 지방이 꼈다. 그래서 이제 간에 지방이 한 5% 이상 끼게 되면 그것을 지방간이라고 하는데 지방간 자체가 이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.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간이 정상적으로 깨끗한 거에 비해서 이 지방이 노폐물이 끼어져 있어요.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그 주변부로 염증이 생기기가 쉬운 거예요. 그러니까 간염이죠. 그래서 우리가 간 수치가 높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간 수치 안 높으니까 다 괜찮아. 그러니까 지방간이 있어도 그냥 간 수치만 이렇게 안 높으면 괜찮은 걸로 되게 인식을 하고 가볍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마시던 술 그냥 마저 마시고 그냥 맨날 좋아하던 음식들 밤에 늦게 막 먹고 이제 이러시는 분들 계시는데,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간에 지방이 껴 있으면 그것이 이렇게 버티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염증을 일으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염증을 일으키면서 세포가 죽으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효소 물질, 이것이 이제 간 수치라는 것으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간 수치가 높아지는 거는 어느 날 갑자기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지방간이 있고 간이 안 좋으면 늘상 간 수치가 높은 게 아니다.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간 수치가 이제 정상이다 해서 안전한 거 절대 아니다. 이런 거 생각을 하시고, 그래서 어쨌든 지방간이 있으면 여기에서 염증이 생길 수 있다.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. 그러면 염증이 생기면 왜 위험한데? 그냥 치료하면 되고 한번 낫고 지나가면 되지. 그런데 여러분들, 우리가 얼굴에 여드름이 날 때도 한 번 나고 두 번 나고 이렇게 반복이 되다 보면 그 부위 피부가 완전 정상으로 돌아가던가요? 그 부위가 이제 흉터가 남고 아니면 패이든지 아니면 불쑥 튀어나오든지 이렇게 울퉁불퉁하든지 이렇게 되잖아요. 그것처럼 염증을 반복적으로 일으키다 보면 그 부위가 자꾸 섬유화가 되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지방간이고 그 주변에 염증이 자주 생기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간경화가 되는 거예요. 간경화가 된다는 것은 이 간세포들이 자꾸 섬유화가 돼서 단단하게 변해간다는 거예요. 그러면 처음에 염증을 일으켰다 이제 나았으면 그때는 기능을 완전히 회복을 하는데, 반복이 되면서 이렇게 완전히 경화가 되면 그 부위는 그냥 아주 죽어버리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.
돌멩이처럼 단단하게 굳어진다. 그 부위에 있는 간세포들은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이만한 간을 가지고 있는데 일부는 아예 간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간경화가 진행이 되고, 그리고 간경화가 되면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부분만 가지고 내가 이제 생활을 해야 되니까 간이 훨씬 더 피곤하겠죠?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활 개선을 별로 하지 않아요? 그럼 계속해서 이제 독은 더 쌓이게 되고, 그러다 보면 이제 변성을 가져와서 그것이 암으로 이제 전변되기도 하고요. 아니면 간경화 그 자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게 돼요. 그래서 이제 간이 많이 안 좋아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이 황달이에요. 그래서 눈이 이제 좀 그 흰자위가 좀 노랗게 된다든지 피부가 전반적으로 노랗게 되고 이런 황달 증상, 그리고 이제 다리가 뭐 부종이 심각하게 생긴다든지 이러다가 그 거기에서 한 단계 더 가면 이제 복수까지 차게 되는 거죠. 이렇게 이제 간이 안 좋아졌을 때 이제 황달이나 심각한 부종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, 이럴 때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약재가 바로 인진쑥이었어요. 그래서 처방으로 보면 인진호탕이라든지 인진오령산이라든지 이런 탕약들이 그렇게 황달이라든지 아니면 다리 부종 심각한 간 질환에 썼던 약재들이에요. 요즘은 이제 환자분들이 오시면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. 병원에서 이렇게 이제 한약재가 간을 손상시킬 수 있으니 간에 안 좋으니 먹지 말라,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. 저는 제가 듣는 말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속상한 말이 그런 말이에요. 그러면 예전에는 그 현대의학이 양방이 들어오기 그 이전에 간이 안 좋았던 분들은 어떻게 치료하고 살았을까요? 어떻게 보면 이 쑥이라는 것이 그 단군 신화에서도 나오잖아요. 그죠? 단군 신화에서 곰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먹었죠? 마늘과 쑥 두 가지를 먹었어요. 자, 여기에도 등장한 쑥,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나라에 흔하게 나는 것이기도 하고, 그러면서도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, 유익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게 신화에까지 등장했을 것이고요. 자, 이렇게 몇 천 년 전부터 이미 우리는 쑥을 먹어왔어요.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치료를 해왔어요. 그래서 많은 의사에서도 보면 이제 황달이 오고 몸이 막 말라가고 그러면서 부종은 생기고 아니면 반점이 생기고 이럴 때 이렇게 인진쑥이 들어간 그런 약을 먹고 좋아진 이제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. 그렇게 해서 전해져 내려온 게 한의학이에요. 자, 이런 전통 속에서 우리가 이제 찾아낼 것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. 자, 이렇게 심각한 그런 상태에 이르렀을 때도 활용을 하고 좋아졌던 것이 이제 인진쑥이다.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평소에 잘 활용을 하면 이렇게 심각한 단계로 나아가지 않고도 이제 건강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, 이것이 제 생각인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밥에다 넣어서 드신다든지 차를 끓여서 드신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목욕요법에 사용하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하시면 좋은데, 이제 평소에 내가 이제 간 건강이 안 좋다 느끼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좋다라는 거죠. 자, 그렇다면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제 간 수치가 나쁘다 아니면 지방간 진단을 받았다, 이제 이런 거 외에도 간 기능이 안 좋은 것을 무엇으로 또 알 수 있냐면, 고기만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리고 이제 밥 먹고 나면 막 더부룩하니 이제 분명히 막 체한 것처럼 콕콕 찌르면서 아프다든지, 그렇게 아픈 건 아닌데 뭔가 불편감 있게 자꾸 팽만감이 들면서 이렇게 불편하신 분들이 있거든요. 이런 경우에는 담즙 분비가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소화장애가 올 수 있어요. 그래서 소화장애에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, 그러니까 위장 운동이 안 되거나 아니면 소화 효소가 안 나오든지 췌장에서 이 소화 효소가 안 나오든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, 그 중에 이 담즙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또 소화장애를 일으켜요. 그래서 내가 이제 마른 환자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소화장애가 심각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담즙 분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법하고요. 그리고 이제 술을 많이 드신다든지 이제 지방간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담즙 분비를 증가시켜 줄 수 있는 이런 인진쑥을 드시면 좋을 텐데, 담즙 분비가 왜 중요하냐? 이 담즙 분비라는 것이 이제 소화 기능을 도와주기도 하지만 특히 지방 분해를 도와주게 돼요. 그래서 이제 고기를 먹었을 때 담즙 분비가 부족하면 소화가 안 된다,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. 근데 이런 거 외에도 간에서 지방이 잘 축적되지 않게
그 이제 지방 배출이 잘 되게,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간에 있는 어떤 노폐물들을 녹여서 이것이 담즙과 함께 이렇게 소장으로 분비해서 우리 몸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런 기능을 해주거든요. 그래서 간에서 해독 작용을 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의 해독 작용이 있는데, 이렇게 담즙 분비를 통해서 이제 노폐물들이 잘 빠져나가면 이제 이제 노폐물들이 빠져나가니까 이로 인해서 피로감이 없어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가뿐해지고 이런 이제 개선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. 자,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도 인진쑥을 통해서 이 담즙 분비를 활성화시켜주면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, 그리고 이제 간 기능 자체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, 이런 말씀 드려요. 그래서 평소에 이제 내가 너무 간을 지치게 해온 거 아닌가? 이런 염려를 하시는 분들, 그리고 이제 소화장애가 있기는 한데, 이제 다른 치료들을 했는데도 별다른 효과가 없었던 분들, 이런 분들은 이제 지금 하시던 방법에다가 이렇게 인진쑥을 달여서 먹는 것 하나를 더 추가했으면 좋겠는데요. 자, 오늘은 힌트 하나만 더 드릴게요. 간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약재 한 가지가 또 있어요. 구기자가 있어요. 자, 구기자에는 그 베타인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이 구기자가 또한 이 담즙 분비가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, 그리고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춘다든지 이런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만약에 간 기능에 대해서 좀 염려가 많으신 분들은 인진쑥에다가 이제 구기자까지 같이 합쳐서 이렇게 끓여서 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이때 조심할 것은 이렇게 구기자가 이렇게 재배할 때 농약을 좀 많이 사용을 해요. 진딧물을 너무 많이 껴서. 그래서 이제 구기자는 끓여서 드시기 전에 물에다 이렇게 담궜다가 그 물을 한번 버리고 나서 다시 이제 끓여서 드셨으면 좋겠어요. 자, 오늘 간 기능 그 회복을 위해서, 특히 그 담즙 분비가 잘 안 된다 싶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인진쑥 소개해 드렸고요. 덤으로 구기자까지 같이 끓여서 드시면 좋다 말씀드렸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혈행 개선과 관련된 또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